오케이. 자, 시작해 볼게요. 네. 우리 오늘 독서를 제대로 처음 해보는 날인데 독서의 기본기, 독해 행동 해가지고 글을 읽을 때 어떻게 표시를 해가면서 읽어 나가고 그랬을 때 문제 풀고 막힐 때 바로 약간 사용 설명서처럼 바로 어디로 진입하면 되는지 그런 표시하는 법을 오늘 배워볼 거고, 진짜 어려운 지문 정답률 막 20%대 나오고 그랬던 지문으로 해볼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자. 자, 먼저 여기 한번 읽어볼까? 이 세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인터넷 검색 엔진. 안 말해도 돼. 안 말해도 돼. 눈으로 한번 읽어보고 예상을 해보는데 이게 지금 실제 기출됐던 그 지문의 첫 번째 문단이거든?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이 내용이 이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한번 예상을 해보는 거야. 한번 눈으로 보고. 다 읽어봤나요? 다 읽어봤어요? 네. 응, 그러면은 이제 이 다음에 무슨 얘기 할 것 같아? 인터넷 검색 엔진에 대해서. 검색 엔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항목으로 중요도와 적합도가 있다. 이러니까 이 중요도와 적합도라는 게 검색 엔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랬을 때 검색어 이제 그 찾는데 어떻게 원리가 적용이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해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읽어봐. 한 줄이 더 추가됐죠? 네 줄이 됐지. 다 읽었나요? 네. 이 다음에 무슨 얘기 할 것 같아? 주작에 대해서. 주자학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아. 네. 근데 그 주자학에 대해서 자 지금 이수광, 이규경 등이 편찬한 백과전서식 유서가 이 주자학을 어떻게, 주자학에서 서학을 어떻게 수용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이 이수광, 이규경들이 편찬한 백과전서식 유서가 왜 대표적인 사례인지 각각 설명을 해주지 않을까 이제? 실제로 그렇게 이어지거든? 이수광의 유서, 이익의 유서, 이런 식으로 서학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진짜 이 순서대로 이제 얘기를 해요. 실제 기출 지문이야. 자, 그 다음에 약간 생뚱맞지만 갑자기 고전소설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 결국에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제 항상 이런 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나는 우리 엄마랑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야. 나는 엄마 정말 너무 사랑하지만 엄마랑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왜? 우리 엄마는 어떤 말을 시작할 때 그 말을 왜 하는지, 이 말의 목적이 뭔지, 그래서 나는 어떤 리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단 하나의 단서도 주지 않고 갑자기 냅다 얘기를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피로도가 높아. 근데 독서 지문이 딱 그렇단 말이야. 근데 나도 이제 짬이 좀 차가지고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이제 좀 눈치를 조금 더 잘 채게 됐어. 근데 계속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보자고. 그러니까 독서 지문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냅다 시작을 하잖아. 갑자기 길동이 대휘하여 채문 안에 들어가니 하면서 냅다 시작을 했어.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까? 그 방향을 우리가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으면 훨씬 편안하게 이제 이 다음 얘기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쭉 읽어보고 이 다음에 대충이라도 무슨 내용 나올까? 예상을 해봅시다. 무슨 얘기 나올 것 같아? 주변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에 대해서 응. 비판하는 내용. 자, 지금 일단 이 길동이라는 사람이 대휘하여, 자, 클대 기쁠휘 쓰는 거거든? 그래서 엄청 짱짱 기분 좋아하면서 채문 안에 들어갔더니 영웅호걸이 수백이 앉았는데, 근데 그 중에 상좌,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니까 청포온삼에 자금관을 썼다. 뭔지 모르겠지만 엄청 화려하게 차려입은 것 같아. 그치? 느낌이 오지 않아? 청포온삼에 자금관을 썼대. 그리고 팔을 가볍게 들면서 용력을 자랑해. 내가 지금 엄청 힘이 짱 센 사람이거든? 권력자거든? 그랬더니
길동이 들어가는데 거만하게 들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 있는데 거만하게 들어갔어. 그래서 길게 음만 이렇게 까딱하고 절은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좌우에 있는 중인들은 하찮게 여기고 윗자리에 앉으니까 그 사람 높은 사람이 딱 물어보는 거야. 소녀는 어디로 오며 성명은 위라 하느뇨. 너 어디서 왔고 너 이름 뭐야?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너 뭔데? 이랬잖아. 그러니까 길동이 근데 여기서 갑자기 깨갱을 할까? 죄송 막 이럴까? 얘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들어간 거 아니야? 눈이 있으면은 지금 이 사람들 높은 사람이고 뭔가 약간 여기 짱 센 사람도 있고 하다는 거 알 텐데 근데 뭔가 이렇게 거만하게 들어갔다고 하면 뭔가 약간 당당한 면모를 자신 있게 뭔가 보여주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 이유를 얘기를 해줄 것 같아. 그게 이제 비판으로 이어지든 아니면 뭔가 예찬 찬양하는 걸로 이어지든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기서 이 소년 길동이 당당하게 얘기를 할 것 같다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자, 이렇게 우리가 어쨌든 사람하는 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어?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하겠군. 뭔가 상식적으로 보통 우리가 이렇잖아. 근데 이렇게 됐어. 그러면 그 통념을 뒤집는 얘기가 나오겠구나. 이런 눈치를 이제 조금씩 쌓아갈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해를 2단계로 하게 될 건데 먼저 뼈대를 세워 눈치 싸움을 하는 거야. 1문단을 보고 지문을 쭉 훑어보면서 이 글이 어떤 구조로 흘러가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캐치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훑어주면서 바로 풀 수 있는 건 연결해서 바로 풀 거고 그리고 뭘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지문 읽어갈 때 어떤 거를 특히 잘 건져야 되는지도 체크를 미리 해볼 수가 있겠죠. 이 과정은 1분도 안 걸려. 왜? 그냥 눈치만 챙기는 거거든. 그 다음에 진짜 읽는 게 이 제독 살을 붙이면서 읽어갈 거예요. 아니 한 번 읽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뭘 2번이나 읽어요. 처음에는 읽는 거 아니니까 그냥 눈치만 보는 거라니까. 그리고 길잡이 표현에 따라서 개념과 문장 간의 관계를 파악하면서 이제 독해를 해갈 거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같이 해볼 거예요. 자, 이제 이거 진짜 어려웠던 지문이었잖아. 뭔 소리 하는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볼 거예요. 자, 근데 체크를 어떻게 할 거냐? 길잡이 표현이라고 하는 건 그 우리한테 눈치 챙기게 해주는 표현들인 거거든. 걔네들을 봤을 때 우리가 글에 표시를 남길 거야. 자, 글에 표기를 하는 법. 자, 이 방법이 몇 개 안 돼요. 먼저 정의가 나와. 어떤 개념이 나와. 예를 들어서 그 사건이 없었다면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 집단의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실험적 방법이 이상적이다. 자, 실험적 방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나왔어. 근데 그게 뭐야? 이렇게 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이게 실험적 방법에 대한 설명인 거잖아. 이런 경우에 개념어를 중심으로 왼쪽을 보시오 라고 하는 꺾은 괄호에 왼쪽으로 꼬리를 빼줄 것이고 아니면은 자, 여기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비교 집단 이것도 왼쪽으로 꼬리를 빼겠네? 근데 만약에 이 관건이라고 하는 이 작업의 관건 이거를 정의로 표시를 할 거야. 이 작업의 관건은 그 사건 외에는 결과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일이다. 이 경우에는 오른쪽이 이 관건이라고 하는 거의 설명인 거잖아. 그러면 오른쪽으로 꼬리를 빼줄 수도 있더라. 오케이? 자, 이렇게 정의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대조가 나타날 때가 있어. 자, 어떤 개념 두 개가 어떤 차이점을 중심으로 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방향 화살표를 이렇게 해줄 건데 자, 여기서 이렇게 한 줄 안에 두 개의 딱 그냥 단어가 연결이 되고 있다 라고 하면은 그냥 평행하게 그려도 되지만 지금 여러 줄에 걸쳐서 위아래에 걸쳐가지고 첫 번째 줄이랑 한 세 번째 줄 정도의 대조가 일어나. 자, 그러면 이렇게 문장 간을 넘나들면서 표시해도 된다 안 된다? 돼. 왜 안 돼? 이거 어차피 우리가 출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찾아 들어가려고 표시하는 거잖아. 이해돼? 이거 그냥 우리한테 표시 남기는 거야. 이따가 진짜 퍼즐 맞추기 하듯이 문제를 풀 건데 그 퍼즐 맞추기를 할 때 힌트를 빨리 찾아 들어오려고 눈으로 빠르게 검색하려고 표시를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알아보기 편하면 장땡이야. 알겠어? 그리고
대조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인과 어떤 조건이나 원인이 나오고 그게 뒤에 있는 결과를 불러일으켜. 혹은 어떤 현상이 있고 그게 왜 때문에 일어나는지 원인이 뒤에 나와. 자, 그러면 그 방향에 맞춰서 화살표를 연결해 주면 된다. 지금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 줄에 걸쳐서 설명을 해준다 라고 했을 때 이거 혼자 넘어갔어? 설명해 준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걸쳐서 표시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어떤 여러 개념들이 열거가 되는 경우도 있어. 나열이 되는 경우도 있어. 어떤 학자가 뭐 김아무개라는 학자가 뭘 발견했는데 이 아무개라는 학자가 그 발견한 걸 발전시켰어. 그 다음에 박아무개라는 학자가 거기에 추가적인 어떤 논의를 더했어. 자, 그러면 걔네들이 뭔가 하나의 개념을 확장해 나가면서 발전시켰다. 그럼 걔네들한테 1번, 2번, 3번 순서대로 번호 매겨줄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1번, 2번, 3번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또 다른 열거가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그냥 기억, 니은, 디귿하고 그 다음에 또 나왔어? 그럼 A, B, C 해. 뭔 상관이야. 근데 여기다가 1, 2, 3으로 하라고 했어 하면서 또 1, 2, 3하고 또 1, 2, 3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뒤죽박죽 되면은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더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지금 이 지문 내가 한번 읽어오라고 했잖아. 정답률 그냥 어차피 기대 안 하고 있거든? 내가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는 같이 읽었을 때 어떻게 명쾌하게 풀리는지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읽어봤을 때 뭐가 커지면은 뭐가 올라가고 막 이런 얘기 있었던 것 같아. 자, 이렇게 비례 반비례 관계가 나올 때는 화살표, 위로 화살표, 아래로 화살표 뭐 이런 거 있지. 먹은 게 너무 많으면 더 먹고 싶은 욕구가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먹었으면 식욕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관계들을 표시를 해줄 수 있더라. 자, 그래서 위로 화살표가 될 수도 있고 예뻐서 인기도 많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래로 화살표 될 수도 있겠지. 그런 위아래 관계를 표시를 해줄 수가 있더라. 자, 요 정도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이제 실제로 같이 해보면서 문제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자, 경제학에서는 증거에 근거한 정책 논의를 위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 할 경우가 많다. 뭐를 위해 뭐를 해야 돼? 자, 봐봐봐. 지금 경제학에서는 증거에 근거한 정책 논의를 위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 할 경우가 많다 이랬어. 뭐가 뭐를 이끌어요? 자, 앞에 괄호가 먼저야? 뒤에 괄호가 먼저야?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리지? 뭐가 충족이 돼야지 뭐가 이루어져? 어떤 게 먼저 충족이 돼야 돼?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지 증거에 근거한 정책 논의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똑똑해. 자, 그러면 화살표 지금 이렇게 해야겠지? 맞지? 잘했어. 자, 이런 경우가 많대.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를 비교하는 일이다. 자, 그러면 사건의 효과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꼬리 오른쪽으로 뺀 정의 표시할 수 있죠. 맞지? 그런 일이다. 자, 그런데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꺾은 V 표시를 해줄 거야. 여기는 표시 안 했어. 헷갈릴까봐. 그냥 보면서 같이 해보려고. 그런데 방향이 꺾인 거예요. 자, 이런 일이다. 그냥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런데 이래? 그럼 뭔가 잘 풀리지만 않겠네? 문제점이 나오겠네? 이런 눈치를 우리가 이제 길러가는 거야. 가상의 결과는 관측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 집단의 결과와 잠깐만. 시행 집단이 뭐야?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되는 게 시행 집단이래. 자, 그리고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게 비교 집단이래. 이걸 비교해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대. 여기까지 한번 끊어보자. 그래서 따라서 이 작업의 관건은, 자, 관건이라고 하는 말에 이 단어 자체의 정의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 지문 안에서 이 작업의 관건이라고 하는 걸 이제 설명해 주는 거잖아. 활용해. 관건이 뭐야? 그 사건 외에는 결과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일이다. 또 끊어봐. 자, 가령 나왔어? 그럼 뭔가 예를 들어주려고 하나 보다.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를 평가할 때, 이거 킹 아니겠지? 그 셀러리겠지?
미친 효과를 평가할 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아직 이해가 안 됐다고 쳐. 무슨 개념이 너무 많이 나오고 한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한자어가 이해가 안 됐다고 쳐. 그래도 여기서 약간 좀 끊어봐. 자, 이를 위해서는 두 집단의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실험적 방법이 이상적이다. 오케이? 자, 그러나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자, 그러면 지금 해결 안 된 부분이 있거든? 이를 위해서는 두 집단의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하는 실험적 방법이 이상적. 이렇게지, 방향이. 아까 똑같은 경우잖아. 위해. 네. 이를 위해. 자, 그러려면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여기가 만약에 내가 이해가 안 됐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괄호를 쳐놓으면 실험적 방법으로 어떤 걸 이루려고 하는지 찾아 들어올 수 있겠죠. 오케이? 계속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보니까 시행 집단, 비교 집단, 시행 집단, 비교 집단 계속 나오고 있는 거 같지 않아? 우리가 그래서 내가 한번 처음에 눈치로 쭉 한번 읽어주자. 30초 정도 쓰고 한번 읽어주자라고 했을 때 이런 것만 체크하는 거야. 이중차원법, 시행집단, 비교집단 이거 계속 나오네? 그럼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이 어떻게 뭐 더해지고 빠지고 이런 거 얘기를 계속하네? 그러면 두 번째 제대로 진짜 읽을 때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야. 시행집단이라고 다 읽고 앉아있을 시간에 그냥 시 이렇게 크게 표시를 해버리면 훨씬 더 기호화가 잘 되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집단 이제 비 이걸 뺀 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뭐가? 이중차분법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어쨌든 이렇게 뭔가 차이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래. 사건의 효과를. 자, 이는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집단. 이제 계속 비교집단 보면 B라고 쓸 거야.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집단에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평행추세 과정? 처음 등장했다. 맞죠? 여기에 근거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 것이다. 자, 이 가정이 충족되면 이랬어. 이 가정 뭐야?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 이중차분법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평행추세 가정이라는 게 나왔어. 이 가정, 평행추세 가정을 받아주고 있는 거지. 이게 충족이 되면 어떻게 돼?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자, 이제 이중차분법, 평행추세 가정 이런 것도 계속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차분법은 이렇게 빼고 뭔가 두 번 빼가지고 걔네를 또 빼주는 그 개념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려고. 뺀 거에 또 뺀다. 약간 안경처럼 표시를 한번 해봤어. 그 다음에 평행추세 가정이라고 하는 건 뭔가 평행하게 움직인다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봤어. 그래서 나중에 평행추세 가정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 표시 찾아서 올 거고 이중차분법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 표시 찾아서 가면 될 거잖아. 나는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 자, 이중차분법이라고 하는 건 1854년에 스노가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대. 그는 두 수도 회사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런던의 동네 지역 주목을 했대. 지역 주민들을 주목을 했어.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두 회사 중 한 회사만 수원을 바꿨는데 자, 여기 봐, 집중. 한 회사만 수원을 바꿨어. 이 회사에 C라고 써야 돼? B라고 써야 돼? 자, 봐봐. 지금 아까 표시한 부분 다시 가봐봐. 표시한 부분 다시 가봐봐. C, B 이렇게 표시한 거 있었잖아. 정의 표시. 자, 뭔가가 시행이 된 집단, 뭔가 변화가 일어난 집단이 시행 집단이었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한 회사만 수원을 바꿨는데 이 회사에 뭐라고 표시를 해야 되겠냐고. 시행 집단을 표시를 해야 되지. 알겠어? 자, 수원을 바꿨어. 주민들은 자신의 수원을 몰랐어. 수원이 바뀐 주민들. 수원이 바뀐 주민들 이거 뭐냐고. 바뀌었어. 시. 얘네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 얘네 뭐야 그러면? 시행 집단이랑 비교 집단했어. B. 괜찮아? 네. 수원 교체 전후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들을 비교함으로써 콜레라가 공기가 아닌 물을 지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 얘네들의 변화, 이 변화율의 차이를 비교를 해서 콜레라가 공기가 아닌 물을 통해
결론을 이끌어냈어. 오케이? 경제학에서는 갑자기 딴 얘기 안 해. 1910년대에 최저임금제 도입 효과를 파악하는데 이 방법이 처음 이용됐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 경제학에서 최저임금의 도입 효과 파악하는데 어떻게 이게 쓰였는지 그런 얘기 하려고 지금 밑밥 까나보다. 오케이? 자, 계속 봐. 잘 따라오고 있어? 표시도 하고 있어? 응. 아, 지금은 이 표시에 압도돼가지고 국어 힘든데 이 표시는 또 언제 외워? 아니, 외우지 말고 너무 직관적이잖아요. 이게 나중에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진짜 어려운 지문도 이제 풀리게 된다고. 자, 평행 추세 가정이, 이거 우리 이렇게 표시하기로 했어. 나는 이렇게 표시하기로 했어. 너네 마음대로 해. 자,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자, 그럼 이게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사건의 효과를 잘못 평가하게 된다. 예컨대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효과 증가, 이거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 집단에 비해 시행 집단에서 더 큰 경우. 자, 그러면 이렇게 해. 이렇게 뭐에 비해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면은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 비해 안에 들어있는 거야, 아니면은 밖에 있는 거야. 자, 이거 봐. 나는 재민이보다 현진이가 좋더라 이랬어. 그러면 중요한 게 누구야? 현진이지. 나 현진이가 좋아. 재민이보다 좋아. 그럼 중요한 건 현진이잖아.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결국에 시행 집단인 거잖아. 그러면 비교 집단에 비해 이러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시행 집단에서 더 큰 경우, 이렇게 위로 표시를 해주자고. 이해가 됐니? 자, 시행 집단에 이게 크다 이렇게 표시가 된 거야. 비교 집단에 비해. 얘는 괄호 안에 봉인시켜놨어. 자, 이런 경우에는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 오케이? 자, 그렇다고 해서 집단 간 표본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려고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설명. 자, 사건 이전 시기? 나 이건 약간 포머 시행 집단이라고 그냥 FC 이렇게 쓸래. 너네 마음대로 해. 나는 FC라고 했어. 포머 시행 집단이라고 생각해서. 자, 이거를 뭐로 설정해?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평행 추세 가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평행 추세 가정 옆에 X 쳐야겠어? 동그라미 쳐야겠어? X지. 보장하지 않는 데잖아. 자, 예컨대 고용처럼 경기 변동에 민감한 변화라면 그러면 고용이 이거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잖아. 고용의 정의는 아니지만 이것이 지문 안에서 활용되고 있는 속성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표시를 했어. 경기 변동이 민감한 게 고용이야. 고용은 경기 변동에 민감한 거야. 이렇게 찾아주려고.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보다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이 가정이 뭐야? 평행 추세 가정이잖아. 충족에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얘보다 얘가 더 중요하다. 부등호. 괜찮아? 여기서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 때문이다. 이게 뭐에 대한 원인이라는 거야? 평행 추세 가정 충족 보장 안 된다. 왜? 이게 더 중요해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 맞지? 자, 그러면 이거 이제 동시성, 유사성, 고용, 그 다음에 평행 추세 가정 충족 보장 안 해주고 이런 거 내용 나오면은 여기로 와서 찾아주면 되잖아. 눈으로 뒤져주면 되잖아. 자, 여러 비교 집단 여러 비 구성하여 각각의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 결과가 같음을 확인하면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된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 또한 시행 집단과 여러 특성에서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비교 집단을 구성하면 평행 추세 가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평행 추세 가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줄인다. 이거 그러면은 평행 추세 가정 옆에 동그라미 해야 돼? X 해야 돼? 위협받을 가능성을 줄인다. 동그라미. 천재야? 천재야? 줄일 수 있다. 자,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이러한 방법들이 뭐야? 지금 끊고 또 하나로 끊긴 얘랑 얘가 이러한 방법들이라는 거잖아. 기억 못해도 돼. 나중에 물어보면 그때 찾아. 얘네들을 통해서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이걸 통해서 어떤 신뢰도?
이준창법을 적용한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 표시 다 했어. 잘 따라왔지? 만약에 놓친 거 있으면 내가 프린트물 줄 거니까 그거 보고 하면 돼. 갑시다. 자, 문제 풀어볼 거예요, 이제. 진짜 풀리나? 나 이해 안 되는데 솔직히 80% 이상인 것 같아. 뭔가 약간 머릿속에 좀 희미한 구조들도 남아있고 표시 막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그 관계나 구조 이런 그 뼈대만 머릿속에 남아있고 진짜 중요한 내용들 막 사일들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아있진 않잖아. 근데 원래 기억 잘 안 나거든? 이거 너무 어려운 개념이잖아. 근데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고. 자, 14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 거 보면 일단 병적으로 한번 X를 쳐봐요. 야, 좀 지저분하다. 물로 닦아볼게. 오, 엄청 잘 보이는 것 같아. 괜찮아? 할만해? 독서는 원래 힘든 거야. 아니 우리가 뭐 결말 알고 있는 소설책을 사서 읽진 않잖아 잘. 그래서 독서라고 하는 건 원래 모르는 정보들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머릿속으로 잘 구조화시킬까 그 훈련하는 거거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니까 대학에서 수학 공부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이니까.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봅시다. 실험적 방법에서는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이 사건 전후 변화를 어떤 사건이 뭐야 말이 꼬이냐? 자, 실험적 방법에서는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 변화를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라고 평가한다. 자, 이거 그러면 실험적 방법 이렇게 꺾은 괄호 표시한 거 들어가가지고 뒤져줘야 되지 않겠어? 자, 이렇게 선지를 볼 때도 이렇게 이런 거 보면서 어디 찾아줘야겠다. 어떤 게 키워드고 어떤 걸 중심으로 찾아 들어가 줘야겠다라고 하는 사인을 받아야 돼. 아니 지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실험적 방법이겠지. 효과 막 이런 거 뒤지고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봅시다. 자, 아까 이렇게 표시를 했잖아. 네. 실험적 방법 어디 있어? 여기 있다. 네. 자, 봐봐. 실험적 방법이 이상적이야. 이게 뭐야? C, B, 평균 임금 같을 수밖에 없도록 두 집단 구성. C. 에? 뭔 소리예요?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 비교 집단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여기 지금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야? 사건 전후가 시행 집단에서만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게 지금 내가 아까 표시했던 FC 얘기가 여기 지금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 맞지 않아? 이전의 시행 집단과 적용된 그 이후의 시행 집단. 근데 이거 지금 뒤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연결시켜 놓은 거잖아. 그리고 뭔가 그럴싸하게 읽히니까 우리가 1번에서 그냥 정신줄 빼고 하다 보면 그냥 적절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 정도 가면 이제 불안해지니까 여기에 반드시 답이 있어야만 해. 그래서 여기서 그냥 또라이처럼 여기서 막 찾는 거야. 아니 근데 지금 봐봐. 아니 실험적 방법 시행집단과 비교집단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이 사건 전후 다르잖아요. 모양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짜잔, 답이 풀려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돼. 끝이야. 간단해. 자, 15번도 풀어줍시다. 근데 내가 왜 이게 어려웠을지를 진작에 가가지고 그래서 더 열을 올려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 자, 다음은 이중차분법을 기억에 적용할 경우에 나타날 결과를 추론한 것이다. A와 B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찾지는 것은. 자, 기억 내용 뭐였어? 전 이론적 비교 집단이랑 시행 집단이었습니다. 그렇지. 비교 집단, 시행 집단 그 고용 관련해가지고 그 노동자, 일용직 뭐 증가, 그 효과, 폭을 어떻게 측정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그 부분이잖아. 기억. 자,
이중차분법을 기억에 적용해요. 근데 일단 그 기억 부분이 고용 관련된 거였지 않아? 네. 급격하게 일자리 감소, 네. 일자리 증가 뭐 효과 막 그거 고용 관련된 얘기지. 근데 우리 고용에다가 표시하지 않았어? 아까? 봐봐. 고용에 정의 표시했잖아. 네. 고용이 뭐야? 경기 변동에 민감한 지표였지. 네. 자, 그거 지금 머릿속에 약간 흔적 남기고서 한번 봅시다.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에서 일어났을 고용률 증가는 비교 집단에서 일어날 고용률 증가와 같을 것이다, 혹은 그것보다 작을 것이다, 클 것이다. 그러므로 기억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해요. 자, 지금 그러면 기억이 어떤 내용인지 잡아봐.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를 하는 건데 평행 추세 가정이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생각을 해보자고. 평행 추세 가정이 지금 충족되는 경우로 그게 나왔던 거야. 일자리가 더 급격하게 감소한다. 그 비중이 더 크다라고 하지 않았어? 시행 집단에? 그치?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시행 집단이 일자리가 급격하게 감소해. 노동자의 비중이 막 엄청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자, 그러면 엄청 빠르게 이렇게 내리막길로 가고 있었던 거잖아. 근데 거기다가 올리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행해. 안 돼, 떨어지지 마. 올라가라, 고용률, 막 이러면서. 근데 이미 진짜 완전 내리막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올린다고 해봐야 이 폭이 너무 크면 이 프로그램의 효과가 제대로 평가가 될까? 평행하게 얘가 떨어지는 만큼 비교 집단도 마찬가지로 가파르게 떨어져야지 제대로 평가가 될 텐데, 근데 얘가 엄청 가파른데 얘는 비교적 완만하게 떨어져, 혹은 얘는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은 얘가 그 정부에서 휩써가지고 고용률 올리려고 하는 게 과대평가될까 과소평가될까? 과대평가? 좋게 평가돼? 과소평가되겠지. 그리고 이거 풀어봐. 쉬운 말로 바꿔서 읽어. 이런 거 무슨 말인지 막 머릿속에서 헷갈리면, 자,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고용률 증가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에서 일어났을 고용률 증가는 이걸 프로그램 실행을 안 했으면 고용률 증가가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고용률 증가보다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고용률 증가가 어떻게 했어? 더 낮지? 그러면 일단 자글자글 체크해야 되지 않아? 자글자글? 자글자글. 자, 일단 그럼 여기 지금 작을 잡고 가. 그러므로 이 케이스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률 증가 효과는, 자, 여기다가 이중차분법 뭐야? 여기서 빼고 여기서 빼고 효과 평가. 얘는 가파르게 떨어지고 얘는 완만하게 떨어진다고 했을 때 그 이중차분법을 가지고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면 잘못 평가한다고 했잖아. 어떻게 잘못 평가하는지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되는 비교 집단을 이용하여 똑같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경우의 효과보다 어떻게 평가된다고? 더 작게. 자글자글. 뭐야?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기억 부분 고용 증가 효과 평가할 때 노동자의 비중이 더 급격하게 줄어드는 노동자의 비중이 커. 어디에서 커? 시행 집단에서 커. 평행 추세 과정 충족 안 돼. 그러면 자글자글. 맞죠? 이해돼? 이제? 의미가? 그러니까 이런 뭐 시행집단 고용률 증가, 고용 증가 효과 이런 거 보면은 쫄지 말고, 지금 이 15번 같은 경우에는 이 보기의 내용 그리고 기억의 내용을 내 말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했어.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에는 되게 막 맞네? 내가 이걸 왜 틀렸지? 하는데 다시 하려고 하면 또 헷갈릴 수 있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같이 연습을 계속 해가자.
자, 한번 봅시다. 16번. 얘가 지금 진짜 얘가 정답률이 20%대야 아마. 그러니까 찍은 거지. 그냥 모두 전 국민이 찍은 거야. 자,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봅시다. 자, 다음 표는 X국가의 P주와 그에 인접한 Q주에 위치한 식당들은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지 않아도 돼. 이건 내가 진짜 보장할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지 않아도 돼. 여기서 나는 어떤 거에 반응하냐면 1992년 1월 초와 12월 말 뭔가 되게 구체적인 날짜를 주어주고 있어. 이건 약간 좀 특이하지 않아? 네. 좀 특이해. 1992년? 1992년 4달러에서 5달러를 올렸고 Q주는 자 지금 P주와 Q주가 있고 1992년이 나왔고 저임금 식당 나왔고 최저임금, 임금 상승, 고임금 식당도 나오고 더 높은 임금 상승하지 않았다. 이때 수익률 평가한다고 하자. 자 그리고 P주 저임금 식당, P주 고임금 식당, P주 식당 이렇게 있어. 자 그럼 우리가 이 보기에서 딱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시행 집단이 뭔지를 일단 잡아줘야 돼. 왜? 왜? 문제들 딱 봐봐. 시비 거리잖아. 그러면 여기서 뭐가 시행 집단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 자 시행 집단 뭐야? 변화가 일어난 그게 적용된 데가 시행 집단이지. 여기서 어디에 변화가 일어났어? 뭐에 적용했어? 왜 임금 어디? 피주에 P주에 임금 최저임금이 올라오고. P주에 저임금 식당이 그러면 시행 집단 아니야? 네. 고임금 식당 봐봐. 이미 최저임금 인상 전에 이미 더 높은 임금을 지급했다고 하잖아. 고임금 식당이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얘가 C라는 거야. 오케이? 나머지 그럼 P주의 고임금 식당이든 Q주의 식당이든 뭐시기든 어쨌든 얘네들 다 뭐야? B지 B. 네. 오케이. 자 그럼 얘가 C야. 얘가 B야. 얘도 B야. 얘가 B1이고 얘가 B2란 말이야. 자 그리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최저임금 인상. 이게 뭔가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야.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어. 거기에 효과를 평가해야 돼.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는 1.36. 이거 솔직히 우리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아니 그치? 아니 시력 테스트잖아. 맞지? 네. 얘 맞네 일단. 적절해 얘는. 넘어가.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 식당들이 종류, 매출액 수준 등의 특성에서 통계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이거 어때? 맞아? 기억 안 나? 봐봐. 여기 지금 유사성이 높으면 가능성 줄이고 신뢰도 높일 수 있다. 맞지? 네. 야 그럼 이거 그냥 이것도 그대로네. 2번도 맞네. 자 3번 비교 집단을 Q주 식당들로 택해서 여기로 택해서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이중차분법 뭐였어? 빼고였지. 네. 그러면 시행 집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 고용 효과 3등. 자 그럼 빼고를 한번 이제 해줘야겠네. 얘를 지금 잡고 네. 빼고 차이 맞아요. 맞지? 네. 오케이. 최저임금 인상 후에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뭐야? 네? 자 됐다. 4번 비교 집단의 변화를 P주 고임금 식당들의 1992년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보다 시행 집단의 1991년 이거 FC네? 네. 그걸로 파악할 경우에 더 신뢰할 만한 평가를 얻는다. 자 그럼 신뢰도 측면에서 네. 이거를 P주 고임금 식당으로 잡는 거랑 FC로 잡는 거랑 얘가 더 신뢰도가 높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치? 신뢰도 측면에서
통계적 유사성이 떨어지는 애잖아. 지금 일단 큐주라고 하는 거. 잠깐만. P주의 고임금 식당들 통계적 유사성이 떨어져. P주 저임금 식당이 같은 애니까 그냥 그 같은 식당이니까 통계적 유사성은 더 높을 거잖아. 근데 시기가 다르지 지금. 네. 뭐가 더 신뢰할 만한가? 가서 찾아봐. 여기 지금 FC 비교 집단으로 설정했어. 그게 평행 추세 가정의 충족을 보장하지 않는데 그게 뭐야? 평행 추세 가정의 충족을 보장하지 않으면 평행 추세 가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줄인다. 그러면 얘가 위협받을 가능성을 줄이는 게 신뢰도를 높이는 거니까 네. 위협받는 건 신뢰도 낮다는 거잖아. 네. 평행 추세 가정 충족 안 됐잖아. 네. FC는. 저 그리고 다시 봐봐. FC가 더 신뢰할 수 있어? 아니지. 고용률처럼 경기 변동에 민감한 지표는 통계적 유사성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동시성이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 네. 그러니까 1991년 이거 나오면은 그냥 경기를 일으켜야 돼. 근데 그거는 이해를 했을 때지만 이해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가서 찾아보면 엥? 엥? 아니네? 하고 엥? 적절하지 않네?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적절하지 않네 하면 된다고. 자, 5번도 볼래? 비교 집단을 Q주 식당들로 택하든 P주 고임금 식당들로 택하든 네. 변화가 같다. 그러면 신뢰도 높인다. 네. 맞아? 맞지? 자, 지금 여러 특성에서 표변의 통계적 구성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여러 비교 집단을 구성해서 같음을 확인하면 신뢰.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다. 자, 이런 식으로 표시해서 읽어가면서 우리가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풀 때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 표지만 남겨놓으면은 진짜 자신 있게 그냥 근거 찾아가지고 풀 수가 있겠더라. 괜찮아요?